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 3 11월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우가 갔지? 아, 우울하다 진짜. 아, 참. 네,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삼성 의류케어 가전 3총사인 세탁기, 건조기, 에어드레서의 1분기 판매율이 급증했습니다. 세 제품 모두 전년 대비 50%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건조기는 에어 살균 플러스 기능으로 옷에 묻은 대장균, 녹농균을 99%까지 제거할 수 있고요. 집 먼지 찐드기를 100% 박멸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래의 옷은 한두 번 털면 외부에서 묻은 먼지나 찐드기 등 유해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신소재로 만든 옷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빨면 빨수록 새 것으로 변하는. 빨면 빨수록 이런 신소재가 회사 망하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서 저희 패션쇼가 한몫해야 되겠죠. 네. 예, 패션쇼 시즌 3 11회 1부고요. 출석 체크 해보겠습니다. 유빈 씨. 네, 안녕하세요. 모던 레이블 디자이너 정유빈입니다. 네, 에디입니다. 예. 네. B급 인생입니다. 네, B급 인생도 오셨고요. 오늘 호 씨가 네, 원래 잡혀있던 일정이 있어서 맞아요. 오늘 참석을 못한다고 하셨죠. 비즈니스 출장 갔다 그랬으니까 잘 되길 바라봅니다. 해외는 아니고 뭐 국내겠네요. 네네. 지금 해외 나갈 수가 없으니까. 유빈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다음 주에 못 나옵니다. 아니, 야, 뭐 근황 토크 시작하는 너 거예요? 어떻게 지냈냐고. 다음 주에 못 나오는 건 우리끼리 얘기하고요. 한 주 동안 뭐 별일 없이. 저는 별일은 없었고 이번에 속초에 잠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 좀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 네. 남자친구와? 아니요,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다른 남자친구와? 네. 엄마 아빠가 아직 이걸 모르나 보네. 속초에 어떻게 사람 좀 많습니까? 제가 평일에 갔어가지고 음. 사람이 진짜 완전 없더라고요. 그래요? 또 저녁에 출발을 해가지고 일 끝나고 네. 차 타고 갔다 와서. 1박 2일로? 네. 재밌었겠다. 네. 속초, 강릉 뭐 네. 이쪽에 그 작년에 산불 때문에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주민분들이. 그랬죠. 그래서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많이 코로나 소비를 해야지. 때문에 더군다나 관광객이 더 줄어가지고. 맞아요. 이 관광 산업을 위해서라도 유빈 씨처럼 좀 많이 다녀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네. 좀 움직여 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좀 아니, 이른 판단이라고 좀 보여지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저번 주에 어디 갔다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내가 갔다 또 그러지 네, 않았나? 나인블럭 똑바로 가평점에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200명. 네. 네. 알겠습니다. 근황 토크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왜 나한테 저희 안 물어봐? 댓글 속에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네, 없어요. 그래. 댓글 또 저희 애청자분들이죠. 날다람쥐님이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신발을 부츠로 신을까 하다가 부츠가 겨울 거고 그래서 안 신었네요. 제가 발바닥에 굳은 살이 심하게 있어서 구두를 못 신어서 운동화 신을까 하다가 발편한 걸로 신었어요. 양말은 병원 규정상 하얀 것만 신어야 해서리 크크. 그냥 까만색이랑 흰색 섞인 운동화 신을 걸 그랬나 봐요. 잘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뱃살이 많아서 스카프로 두르는 건 무리일 듯해요. 맥주 뱃살이 워낙 많아서리 그래도 코디 조언 감사합니다. 또 물어볼게요. 제가 코디에 자신 없어서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네. 저희 패션쇼에 가장 적합한 일반인, 청취자 분이 일반인이죠. 아니실까 네, 싶습니다. 맞아요. 언제든지 노크를 해주시고요. 아니 근데 그 원래 뚱뚱하신 분들이 카바를 뚱뚱이라뇨.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편집하지 마세요. 날다른지. 요걸 좀 먹어야 됩니다. 예, 정신 차려야 B급 돼요. 인생님이에요, 이분이. 아니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카바 해주시는 게 말 더듬지 말고요. 근데 날다람쥐님이 체형이 크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말랐어요. 말랐는데 날다람쥐라고 써 있네. 이제 좀 뱃살이 맥주 뱃살이 애교 뱃살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언제든지 또 물어봐 주시고 22일 날 출석 체크도
부지런히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 댓글은요. 네, 날다람쥐님이 또 출석 제가 체크해요라고. 읽었고. 네. 정신 차리고요. 이거를 제가 읽나요? 이렇게 네. 와 패스 해도 되나요? 우리 그럼 에디 형이 읽어줘요. 왕게임. 알았어요. 네. 네. 닐리리님이 남겨주셨어요. 드디어 정주행을 완료하고 이분 지금 초창기부터 계속 정주행한다 그랬는데 이제 완료했나 봐요. 이제 새로 업데이트되는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옛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과거의 이슈를 회상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시즌3 벌써 10회. 지난주죠.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나가는 마케팅과 브랜드가 있다는 걸 잘 들었습니다. 주변에 등산공원 걷기 및 러닝 사이클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더니 바로 매출에 영향이 나타났네요. 그러나 페알못인 제 눈에 올봄 트렌드를 알 수가 없네요. 예전엔 노상 전시품 사람들의 복장에서 어떤 아이템이 유행인지 확 와닿았었는데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선거도 정말 큰 이슈였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잘 들었습니다. 별개로 인물 및 정당에 대한 이미지와 트렌드, 패션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 끝나고 큰 이슈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네. 노노재팬 경과를 알고 싶었는데 단편적으로 접하던 정보와 달리 해당 기업 매출, 수익에 큰 타격이 없었다는 건 놀랍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노노재팬을 실천하는 지인이 많았고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예전과 다른 모습이지만 샤이족이 많았나 보네요. 자, 가처분에 대한 조언 정말 공감합니다. 일이 터질 때면 이미 나 말고 다른 수많은 채권자가 존재하고 언제나 변제하겠다는 말만 듣고 기다리다가 이미 재산, 왜 이렇게 슬프냐, 이미 재산 다 처분하고 강제 절차를 수행한 채권자에 대한 선변제가 이루어지는 등 소송을 수행해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 형사로 진행해도 채권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법무사님 조언대로 꼭 정에 휩쓸리지 말고 권리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알찬 시간 즐기고 있습니다. 패션쇼 화이팅팅. 닐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그냥 감사합니다. 전체 방송을 요약해서 댓글로 근데 남겨주셨는데. 사실 우리 멤버들한테 네. 이 한 주의 방송 리뷰를 적어보라고 해도 이렇게 안 이것만큼 나오죠. 잘 적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닐리님 혹시 메모하고 계시면 그냥 방송에 나와주세요. 이분이 역시 네. 그 공무원이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지금 나 품위서 보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저희 네. 미디어 패션쇼 그 런칭할 때 좀 그 사은품 남은 거 좀 없어요? 3년 전에 런칭했는데요. 아니요, 요번에 또 런칭 했을 때 그 사은품을 좀 모아가지고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 좀 보내드립시다. 지금 에코백 좀 남아 있어요. 좋네요. 그럼 우리 있다고만 말을 하지 말고 에코백을. 나 참.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댓글은 우리 B급 인생님이 읽어주세요. 또 있어. 또 있어. 방송하는 동안. 네, 신림동 사슴노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림동 사슴노입니다. 우연히 게임 엔진과 패션의 조합을 보게 되어서 링크를 올려요. 링크를 보니까 가방 3D로 가방을 하신 것 같은데 요거 나중에 프라다고 요거 나중에 보시고 네, 댓글창에 이 링크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패션 제품의 재질 컬러를 미리 보는 시뮬레이션 같아요. 예전에 의상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패션과 게임 엔진에 관하여 갑자기 생각나서 몇 자 적어봅니다. 게임 제작 시 사실적인 주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마블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고 위에 링크처럼 게임 엔진을 사용하여 패션 업계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신기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라고 우리 신사님이 남겨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요거는 우리 시즌 2 때였나 1 때였나 클로 3D 클로 맞아요. 그거 나왔었잖아요. 네. 이사님. 그 마블러스를 거기서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의 아바타하고 그 옷들은 이 3D 클로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버추얼 스튜디오인가요? 버추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3D 클로라고 3D 3D 영상을 만드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바타를 만들다가 지금은 아예 그 디자인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저희 그 애청자분들도 이게 참 직업색이 드러나요. 우리 신사님도 게임 업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그러니까 그 게임 좋습니다. 안에서 아바타 쓰는 거니까 마블러스라는 것도 알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댓글 남겨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우리 멤버들도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좋아요를 안 눌러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문제가 그거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수백 명인데? 누르세요. 알겠습니다. 댓글 소개까지 해봤고요. 11회 1부 첫 번째 시간은요. 디자이너의 코디법입니다. 네, 오늘 디자이너분께서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호씨. 네, B급 인생님이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어쨌든 이번에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청청 패션에 대해서 이거 알아보려고 갑니까? 해요. 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거 가요? 청청? 네네.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나요, 저희? 예, 네. 기억력이 진짜 안 좋네. 네. 데님이 트렌드로 부상한 지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 자켓이나 청바지 잘 입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데님이 올해 트렌드는 맞아요? 네. 대답을 해주세요. 그 올해 트렌드가 확실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데님이 거의 이렇게 침체기를 걷다가 그랬었나요? 지난해부터 조금씩 서서히 고개를 들더니 올해는 확실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예. 어떻습니까, 유비 씨? 뭐 청바지 이런 거는 많이 입지 않나요? 아니, 여성분들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스테디셀러라 네. 이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전 패션 잘 모르니까 이 뭐 트렌드가 아니었던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올해 조금 더 이제 부각된다라는 그렇죠. 스키니가 딱 온 이후로 그 다음부터 새로운 뭐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침체였어요. 그래서 스키니가 면제적 스키니예요. 와이드 팬츠 같은 것도 많이 청바지로 많이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와이드가 나타난 게 작년 재작년.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트렌드에 갑론을박하는 시간은 아니고 아무튼 이제 디자인의 코디법이니까 네. 이 데님을 가지고 어떻게 코디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청청으로 이제 패션이라고 해서 청바지 위에 이제 청바지 또 자켓 같은 거를 입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아이템 중에 이제 청인데 옛날이랑 다르게 콤보로 들어간 아이템이 있어요. 콤보로? 네, 그냥 청으로만 된 게 아니라 위에 배치가 뭐 셔츠 원단이 같이 들어가거나 레이스가 같이 알겠다. 들어가거나 네.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또 매치를 해주시면 너무 청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또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면 좀 더 활용도 있게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끝입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본 게 끝입니까? 아니 사실은 제가 원래 이거를 저번 시간에 바닥치지 있잖아요. 말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적어 왔는데 이거를 새로 뽑아가지고 놓고 왔어요. 저번에 적었던 거를. 그래서 급하게 생각나는 것만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 준비를 했으면 아예 코너를 빼자 그러지. 다음 주에 해도 되는데. 제가 아까 한약국에 계속 여쭤왔는데 그랬어요? 한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그리고 이 데님이라는 게 원래는 그 소재가 아니라 소재를 만드는 방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선으로 꼬아서 만드는 소재 원단 이거를 데님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저는 뭐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래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근데 청청 패션의 대표적인 아이템들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진을 제가 이렇게 단톡방에 지금 올려놨잖아요. 그 사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브랜드별로 대표하는 그러니까 데님의 대표 브랜드의 대표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올려놨고 요거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청취자들 그거를 한번 보시면 청취자들한테 되고요. 일 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한번 요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표적으로 자기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엔지니어드 진 있죠. 엔지니어 진. 네. 그 엔지니어드 진이 올해 대표 상품으로 다시 출시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뻣뻣한 느낌의 그런 걸 살린 그 스타일 조금 데님에서 조금 깜장색의 리바이스 엔진을 제가 2004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제대 기념으로 그 남포동 인생 성공했네. 리바이스 바지 샀으면.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있구나. 아니 그 엔지니어드 진이 되게 잘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홈쇼핑 방송에 겟 뉴스도 하고 리바이스가 나오고 있어요. 겟뉴즈도 지금 홈쇼핑 하는 거 있죠. 방송 봤어요? 그래서 나 그거 깜짝 제가 좀 놀랐어.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59,800원. 겟 뉴스도 하면은 진짜 13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중학교 때 심지어 최고의 브랜드였죠. 그랬었는데 이게 홈쇼핑에 나오더라고. 닉스랑 게뉴스는 언제쯤 닉스, 누가 스톰, 누구한테 29213, 보일언더. 안전지대도 나오겠는데? 최고였죠.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갔어. 또 돌아가요? 네. 그 게스의 대표는 이 수지가 지금 게스의 모델이에요. 근데 그 수지가 입은 스타일이 뭐냐면 아래는 와이드 핏에 그냥 진 청색이고 네. 위에는 그 옅은 청색의 스타일. 요거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켈빈 클라인은 대표적으로 바지는 데님에 위에는 흰색 티셔츠. 네. 이런 알겠습니다. 식의 것들이 있어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사진 예쁘네요. 예. 아니 근데 사진을 지금 한 5장 정도 올려놨는데 요게 모델 컷이라 이 양반들은 저 아무것도 안 입어도 뭐 최고의 패션. 나 이거 보자마자 나 배경화면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 지금 제니랑 수지가 네. 모델로 하고 있는 좋네요. 뭐 CK랑 리바이스 뭐 이런 브랜드들인데 뭐 청바지들은 누구나 있으니까 아까 우리 그 유빈 씨가 말씀하셨던 굳이 청청이 아니더라도 뭐 면이나 아니면 뭐 컬러가 좀 조합된 이런 아이템으로 좀 선정해보는 건 어떨까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 첨언을 하자면 저는 데님 아이템 중에 데님 모자 있잖아요. 데님 모자가 잘 어울리면 남자가 특히 되게 좀 이쁘더라고요. 괜히 모자가 잘 어울리려면 꽤 잘생기고 길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데님 모자 맞는 게 없어가지고 찾고 있는데 좀 빅사이즈 알고 있는 분 있으시면 링크를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디자이너 코디법 제가 봤을 땐 요거 한 2주밖에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좀 준비를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시간은 패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 이슈 살펴볼까요? 네네. 첫 번째 소식은 삼성물산 패션 부분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삼성물산의 올해 1분기 실적은 3,570억 원. 3,570억. 전년에 비해서 딱 1,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감소. 네. 영업이익도 크게 하락해서 지난해 70억 원 흑자에서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310억 원. 약 380억 원이 하락한 거죠. 이에 대해 삼성 패션 측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물산이 실적 발표를 처음 했다는 거고 다른 이제 계속 후속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 이거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는 않을 거라는.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 22%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업계 평균으로 예상컨대 1분기 마이너스가 30%는 평균 잡을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 22%는 상당히 잘한 겁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더 심할 수 있다. 네, 확률이 조금 있죠. 근데 이 뭐 개인적으로 궁금함인데 그 A 세컨즈는 잘 되고 있어요? 아니요. A 세컨즈는 재고 처리 방향의 문제로 인해서 뭐 동대문과의 비즈니스가 좀 어그덕거리면서 재고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고 작년 말에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그 처음에 런칭할 때 그 SPA 브랜드를 잡겠다라는 이 그랬죠. 8초 만에 대항마로 8초. 출범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삼성물산은 빨리 이거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A 세컨즈부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수입 브랜드 광고 끊어지는 소리 아니야 이거? 수입 브랜드에서 얻은 이익이 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관계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다음 이슈는요? 네, 두 번째 소식은 패션 온라인 플랫폼들의 지난해 실적 분석 관련 기사인데요. 얼마 전 국내 최대 규모의 소셜 쇼핑인 쿠팡이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는데 엄청난 매출에 비해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쿠팡이 반전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쏟아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쿠팡이 지난해 7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어요. 전년에 비해서는 거의 반 정도가 줄어든 거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물건 하나를 팔면
10%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이런 긍정적인 기사를 내놓는 이유가 참 몹시 궁금합니다. 저는. 그리고 패션 쪽으로도 올려갔어도 무신사와 OK몰을 제외한 다른 플랫폼들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난닝구, 뭐 블랭크 코퍼레이션 매출도 소폭 빠졌고, 뭐 스타일 란다니 뭐니 이런 데들 W 컨셉 29cm 다 적자입니다 지금. 근데 자꾸 이런 플랫폼들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좀 이거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꾸 이 사람들이 거래, 그러니까 규모를 키우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실질 매출, 그러니까 자기 매출, 거래액 말고 내 매출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자꾸 뭐 가격 비즈니스나 물량 밀어내기 중심의 영업을 펼쳐서 오히려 실적이 하락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쿠팡이 이제 소셜 커머스의 대표 브랜드고 무신사도 이 스타트업 패션 스타트업 중에 이제 유니콘을 찍은 10번째, 11번째가 되는데 이게 사실 그 스타트업이라는 게 투자 기반으로 처음에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VC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거래액을 좀 늘려서 좀 펌핑을 하는 일단 외형부터 네. 그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매출보다는 자꾸 이제 그런 외형에 신경 쓰다 보니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식인 거죠. 쿠팡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소비자한테 요즘 뭐가 있냐면 사업이 친지구적이지가 않다. 포장이 너무 과하고 네. 포장 박스에 너무 단가가 높아서 받는 사람조차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많이 나오고 쿠팡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가 대표적이죠. 네, 쿠팡과 무신사에 대한 이슈도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는요? 예, 다음은 비즈니스에도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는 걸 입증하는 뉴스인데요. 지난해 큰 논란이 일었던 여성 쇼핑몰 인블리가 지난해 실적이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 대처 능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상황 파악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미흡한 나머지 매출이 반토막 난 건데요. 실제로 인블리는 지난해 매출 453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2억 원, 당기 순손실은 185억 원이었습니다. 와, 전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매출 970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 당기 순이익 69억 원이었거든요. 반토막 이하로 더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그러니까 비즈니스 애티튜드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난번 얘기했던 적이 있죠. 분리다와의 상표권 논란. 이것들에 대응하는 모습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그 인블리와 그 분리다와는 정리가 좀 됐습니까? 우리 B급 인생이 또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좀 하셨잖아요. 근데 정리가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표권 소송을 건 것도 아니고 상표 문제가 있었던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근데 분리다 측에서 요구한 그 공식적인 사과. 그건 죽어도 못한다는 거죠. 아, 그건 죽어도 못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자기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안 했는데 이미 그것 때문에 더 언론에서 떠들고 난리는 거지. 인블리가 현명하지가 않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그 애티튜드 요걸 이제 창업할 때부터 창업자 혼자 이 법인 뭐 사업자를 낼 때부터 이런 걸 하나하나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다른 브랜드와 분쟁이 붙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런 것들. 사람을 뽑았을 때 어떤 뭐 기준으로 갈 것이다. 이런 기업 문화들을 창업할 때 그 당시부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빈 씨.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설정해두세요. 네. 예. 다음 이슈는요? 예, 다음은 최근 에슬레저룩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핫한 트렌드로 부상했는데요.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이런 에슬레저 시장을 겨냥해서 새로운 개념의 에슬레저룩을 제안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에슬레저라는 개념은 인도어,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위한 그 패션 스타일을 의미하는데 아웃도어는 이와는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개념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워낙에 이런 에슬레저 스타일이 트렌드로 부상하니까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이 시장을 겨냥해서 편안하면서도 기능성을 갖추고 일상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에슬레저 룩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아웃도어의 강점인 소재의 사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각 부위별로 다른, 그러니까 활용도가 다른 소재를 패치한다든지, 그리고 신속하게 몸에 이런 에너지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네. 기능을 더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도어의 강점들을 결합한 개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레깅스와 브라탑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른 아웃도어만의 기능을 좀 먹은 에슬레저를 제안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패션 읽어주는 남자나 이슈 토크에서 이 에슬레저 룩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 B급 인생 말처럼 트렌드라서 짚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 시장에 뭐 광고를 노리고 지금 계속 뉴스를 가지고 오는 겁니까? 그것도 이거 둘 다 알겠죠. 둘 다. 네. 이런 솔직한 아니, 깨놓고 양반은 가자고요. 지금 뭐 아웃도어 쪽에서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에슬레저의 바지, 레깅스 바지. 왜냐하면 산에 지금 가는 분들 있잖아요. 주말에 보면 젊은이들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예전에 아웃도어에서 강점이라고 부각했던 게 입체 패턴이었거든요. 그 입체 패턴이 맞아요. 필요 없는 게 레깅스인 거예요. 맞아요. 완전 잠식당해 버렸어요. 그게 왜냐면 저희는 운동을 안 하는데 속초 여행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 빼고 여성분들이 레깅스를 다 입고 이거 있었더라고요. 봐, 이거 봐. 그래가지고 이거 봐. 저도 아니 근데 레깅스만 입으면 네. 그게 따뜻합니까? 안 입은 거보다는 따뜻하지 않을까요? 이야, 이거 재밌다. 딴따다다다단따. 이건 이거 팩트입니까? 안 입은 거보다 따뜻한 거? 네, 팩트입니다. 나 처음 알았네. 네. 적어놔야 되겠다. 아니 근데 그게 좀 민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빼고는 보통 위에를 큰 티셔츠 같은 걸 입어가지고 원피스 막 밑에다가 레깅스 신듯이 그렇게 많이 근데 입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돌아다니니까 요새 그 유튜버들 인싸들이 주로 하는 게 산에서 그렇게 레깅스에 브라탑을 입고 정상 사진을 찍는 인스타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니 이 박시한 티를 안 입고도 그냥 일반적인 티를 그러니까, 그걸- 입고 밑에 레깅스를 입고 활보를 네. 한다니까 지하철을 타고. 보는 사람들이 민망하긴 한데 와, 그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입니까? 네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패션업계에 임박했다는 이런 불안감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임금 삭감하고 인원 감축이 없다는 정상 경영을 선언한 기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덤필드가 그 기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 없이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 이제 이 회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임금 삭감과 해고는 없겠죠. 덤필드가 어떤 브랜드죠? 크로커다일 남성. 그것만 있습니까? 덤필드라는 브랜드도 덤필드란 브랜드도 있고, 네. 그건 뭐 남성복이. 근데 이 회장님은 대단하시다. 지금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이런 발표를 참 하셨는지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시다 생각하면서도 그만큼 그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에 대한 믿음을 좀 심어주는 패션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네, 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 시간인데 이번 주 주제가 에슬레저네요. 뭐야 이거? 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에슬레저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그때 홈트죠. 홈트였죠. 홈트로.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 우리 피부 선생이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에디 형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지난주에는 말씀대로 이슈 토크를 이제 홈트족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에슬레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적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에슬레저 트렌드를 그냥 메인 주제로 잡고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시즌 2에서도 이제 에슬레저가 자주 이슈 토크 주제였었어요. 잠깐 지나가는 트렌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수록 시장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웃도어에서도 이 스타일을 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저희가 패션 읽어주는 남자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네. 그 제가 궁금했던 그 질문을 다시 유빈 씨에게 좀 드려볼게요. 그게 유빈 씨는 네. 그 에슬레저 룩, 네. 요 레깅스, 네. 요걸 좀 뭐 즐겨 입으십니까? 저도 레깅스를 입긴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는. 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민망하니까 가려서 입고 그렇죠. 아니면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위에 있거나 막 이런 식으로도 입는데 그것만은 잘 그 약간 운동을 하시고 이제 좋아하시고 몸매가 탄탄하신 분들은 이제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그렇지 않을까.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B급 인생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성들이 저는 그거야 자기 기호고 취향이니까. 뭐 예. 그리고 지금 나- 워낙에 옛날처럼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할 수 있는 정도는 부담이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몸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 근데 잠깐 부담스럽지 이거 않으면- 문제될 것 같은데 아니 몸매가 괜찮으면 입어도 괜찮고 사람들에게 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몸매면 입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논리가 또 그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에슬레저의 가장 기본은 에슬레저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레깅스를 입으려면 브라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강조하려고 입는 건데 뭐 그거야 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 입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럴 수도 이거 있다. 너도 이거 정치 요거는- 투가 될 것 같은. 네. 우리 정치에 공격- 학을 때는 유빈 씨가 있어서 정치적 발언 뭐 이런 거는 취소할게요.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저는 이 아웃도어 시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부분에 정말 큰 축이었던 이 패턴 부분과 소재 부분을 파괴하는 그 생태이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로 지난주에 청계산에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산에 가는 인원의 20% 정도가 30대 미만이었는데 그중에 여성의 80%가 레깅스를 입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 안 하면 진짜로 그냥 바지는 그냥 다 끝나겠구나 이거. 바지 다 뺏기는구나. 사실- 왜냐면 가격도 낮은 경쟁 그렇죠, 그렇죠. 피트니스 브랜드들, 스포츠 브랜드들이 이런 것들을 내놓기 시작하면 가격 단가가 있는 아웃도어 쪽에서는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에슬레저 룩의 이 장점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몸매 보정 효과도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그렇죠. 좀 네. 잡아주고 네. 좀 날씬해 보이네. 네, 그쵸.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여성들이 더 선호를 하는 것도 있겠네요. 뭐라고 해야 돼? 요즘 꾸안꾸라고 해야 되나?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이게 엄청 편하잖아요, 옷이. 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운동복보다는 이렇게 더 찾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운동하고 그냥 그거 입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집으로 운동하고 바로 그냥 집에 가서 입고 씻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근데 여성들이 그 선택할 때 제가 많이 본 건 이제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특히 이제 나이키 로고가 그려진 것 그 레깅스들을 굉장히 많이 입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됩니까 그게? 요즘에는 또 워낙 다른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 이런 데서도 레깅스 종류가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막 너무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시도를 많이 하시니까 예쁘냐 안 예쁘냐 약간 뭐 컬러나 이런 게 이런 걸로 많이 또 근데 보는 그게 것 예쁘냐 같더라고요. 안 예쁘냐가 뭐 디자인이 따로 없잖아요. 그 디자인이 네. 있어요. 근데 있어요? 예, 그냥 까만 색깔 레깅스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옆에는 메쉬 소재로 돼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아예 되거나 이런 것도 그리고 있어가지고 진짜로 이 레깅스 패턴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여성들이 가장 지금 얘기하는 민망하긴 하지만 Y존에 대한 그 디자인하고 이 여기 밴드 처리하고 여기에 패턴하고 봉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편안하고 불편하고 거기서 다 갈리거든요. 그렇죠. 레깅스 업체가 그 Y존에 대한 편안함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렇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웃긴 거 알아요? 그 레깅스 때문에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아웃도어 쪽에는 신발 판매 패턴이 바뀌었어요. 신발 판매 패턴? 등산화가 가고요. 음. 이제 워킹과 등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신발류가 메인으로 팔리기 뭐예요? 시작했어요. 운동화? 운동화 타입의 디자인을 가진 바닥이 튼튼한 솔. 예. 그래서 등산화의 판매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아웃도어가 갈수록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겠네요. 아니요 변해야죠. 변해야 됩니다. 예. 이 그러니까, 복장에 맞아요. 맞게 변해야죠. 디스커버리가 그런 면에서는 트렌드를 잘 이끄는 거예요. 또 디스커버리 얘기를 하시네. 나 참. 아니 우리 뭐 디스커버리에서 광고나 좀 들어와요? 너무 빨아주는 것 아니,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얘기했던 신발 트렌드. 그러니까 아웃도어에서 레깅스를 만들어낸 것도 제일 먼저 했던 것도 디스커버리고 실제로는. 네?
언제요? 아 이거 너무 이 편파적인 방송이야 이거. 사실은 큰일 났어. 영업무역인데. 그럼 아니, 내가 어떤 특정한 브랜드에 한 10년 정도 전에 레깅스가 이제 막 여성들의 부각할 때 그게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10년. 근데 그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웃도어 너네도 레깅스를 만들어가라. 뭐야 예지력을 가지고 딱 조언을 했는데 안 들었다. 네. 안 들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빠르지 않았을까요? 처음 에슬레저라는 단어를 듣게 된 그 기억 나시나요? 저는 혹시? 패션쇼 하면 들었는데. 아 진짜요? 네. 언제 들은 적 있으세요? 저는 한 3, 4년? 아 정말요? 네. 저는 딱 5년 전이거든요. 5년 전에? 네, 그때 시험을 쳤는데 에슬레저가 트렌드가 될 거라는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시험 문제? 네. 그럼- 그래서 그 출제자가 누구야? 그거 네 그게 뭐지? 그게 어디 그 기능사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에슬레저를 디자인하라라는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게 민족 그래서 이게 기능사에서도 걸크러쉬의 개념이 나온 지가 언제쯤이에요? 걸크러쉬요? 네. 그 김숙 아닙니까? 김숙. 그러니까 운동하는 유래된 거 여자들의 아닙니까? 개념 그 다음에 같이 나온 게 걸크러쉬예요. 그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온 개념이에요. 어... 그러니까 운동하는 여성들이 강조되는 그 시점 그게 벌써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운동하는 여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레깅스 입고 나온 모습이 노출이 되고 서서히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에슬레저가 트렌드가 부상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그 트렌드를 넘어서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기본이 된 거죠. 기본.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러닝화 같은 거 운동할 때 신는 게 아니라 패션화로 활용을 했잖아요. 러닝화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네. 그것처럼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레깅스라는 그 자체가. 알겠습니다. 에슬레저 룩 전체고. 지금 에슬레저 브랜드 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안다르? 안다르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아마도. 나이키가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새 많이 눈에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잘 안 되는 아웃도어 브랜드나 뭐 이 브랜드 전개가 좀 잘 안 되시면 이 에슬레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아니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아웃도어 쪽에서의 에슬레저 이것도 한번 강조를 해야죠. 이거 만약에 해보는 제대로 거예요. 살리지 못하면 굉장히 타격이 있어요. 매출 전체 의류 매출에서 음. 적어도 25%는 바지 매출이에요. 이거 꼭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아웃도어에서 나오는 에슬레저 룩은 이게 레깅스는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레깅스처럼 입게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로 에슬레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몇 번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우리 B급 인생이 패션쇼를 하는 한 제2 디스커버리 그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원래 첫 번째는 뭔지 알아요? 뭐였어요? 필라였어요. 필라 요새 주춤하네. 안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슬레저 그 안다르 대표를 저희 짝퉁 인터뷰로 한번 모시는 것도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오랜만에 찾아온 코너인데 에디의 고민 탁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7세가 바로 코너 된 소개 없이 바로 들어갑니까? 그래요? 네, 지금 이 코너는 시즌 1부터 지금 3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예. 이번에 지금 처음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코너인 새로운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네네네. 코너 소개를 잠깐. 그 우리 청취자분들의 고민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또 실무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여기서 하나 소개를 해주고 우리가 솔루션을 그래도 좀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번 주 고민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37세가 된 광고쟁이입니다. 광고회사 10년 경력을 가지고 브랜드로 이직 또는 광고회사 창업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10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패션 브랜드의 카탈로그 기획과 케이블 광고를 주로 했습니다. 브랜드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꾸준히 일을 맡아왔고 브랜드 담당자들과도 잘 지내고 있는 편이라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만 요즘처럼 어려운 경우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이대로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30대 중후반인 제가 광고 경력을 살려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 최선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오셨네요. 네, 30대 중반이면 어렵다. 아니 근데 지금 회사에 계속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10년째 안정적으로 광고업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광고 대행사에서 네. 이 경력을 기반으로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냐 아니면 뭐 브랜드 같은데 입사를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되냐 이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할 것이냐. 네네네. 요즘에 30대 후반 정도 되면 다 이런 고민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이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우리가 좀 해주죠. 제가 이 사연 주신 분과 그나마 나이가 좀 비슷한데 저 또한 이제 그 한 10년 넘게 네네. 한 직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저는 직업이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라 그렇죠. 이 창업한 분들의 인터뷰를 많이 하시겠다, 그죠?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열의 9은 네. 빨리 해라. 하지 말라 해. 하지 그래? 말라. 네. 창업을 하지 말라. 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 제가 주변에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나는 CEO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잘 돼도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데 잘 안 되면 그게 배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B급 인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지금 뭐 나이는 이분보다 더 많지만 지금 창업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조언을 좀 해주세요. 아니, 현실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저도 잠 못 자는 날이 많고 네.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하려면 조금 일찍 해라. 일찍 해라. 할 거면. 어릴 때. 네.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쌓아두는 것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너무 안정된 직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려면 조금 일찍 하고 네. 실패도 조금 더 일찍 맛보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면 저는 한번 추천을 해봐라. 해드립니다. 아니, 결혼을 했어도 똑같아요. 음. 그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 차라리.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으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결혼해서 이제 애가 있다면 조금 고민을 더 신중하게 해보셔야죠. 네, 저는 또 이게 또 반대가 되네요. 아 근데 저는 너무 어렸을 때 해가지고 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창업을 저는, 하고 있으니까. 네, 창업한 지 얼마 됐죠? 저는 이제 4년 차. 오래되셨다.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경력을 좀 쌓은 다음에 이렇게 할 걸 모르는 게 뭐 거의 이제 배움이 먼저 있고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좀 편하게 했을 텐데 처음부터 그냥 열정만으로 배우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까지 오는 그런 시간이. 여기까지. 그래서, 네. 그게 얼마나 오는 소중한 시간이. 경험인데요. 예. 그래서 비싼 수업료를 네. 내고 배웠네요. 지금은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이 돌아가는 거는 다 알죠? 제가 그러니까 막 제가 만약에 다시 이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렇게 했을 거라는 후회가 들 때가 좀 있긴 해요. 요즘에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속에- 지금은 이제 네. 다 네. 어느 정도 파악을 했죠. 돌아가는 사정을. 네, 그 파악은 했는데 아직도 근데 모질한 부분이 너무 많죠. 그럼 네. 그만둬.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도 배우고 있다. 배우고 있다. 네. 일단 이분이 광고를 하는 특성이 있는 직업군에서 이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광고 단가를 리뷰해서 보면 SNS 채널이 하나당 운영 대행을 맡았을 때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거든요. 인류 브랜드급에서 위탁하는 금액이 월. 블로그는 한 200-300 정도 들어요. 근데 영상은 지금 온라인 광고 영상 제작에 적어도 8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업체에 맡기는 방향이었지만 이제는 개인에게 좀 이렇게 프리랜서 쪽으로 네. 주고 이제 인플루언서 쪽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이 돼서 저는 이분이 뭐 자기 네트워크가 좀 굳이 갖춰져 있다면 그런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끼리 그 마케팅 공유 플랫폼 형태로 좀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오랜만에 하는 에디의 고민탁 시간에 조언을 해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참고를 하셔서 혹시 후에 선택하고 나서 또 고민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때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디의 고민탁. 예, 이것도 좀 더 준비를 자, 알겠습니다.
예, 시즌 3 11회 1부 여기까지였고요. 끝나기 전에 전해주실 얘기가 있죠. 네, 팟캐스트 패션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은 패션쇼 kr@gmail.com이나 sports@fashow.c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 패션쇼의 홈페이지는 www.fashow.co.kr입니다. FA쇼 패션쇼는 세상의 모든 패션을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화낸다고 했는데 지금 화냈다. 화 예고편이 지금 나왔군요. 네. 아니 계속 웃으시면 말해요. 주소를 얘기할 때 우리 옆에서 그 에디 형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라임을 계속 탁탁탁 W 뭐 이렇게 하길래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못하겠어요 이제. 하세요 제가 안 쳐다보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패션쇼 이거 잘라서 붙여주시면 안 되나요? 저번 주. 아니 이거는 다 살 것 같아요. 네. 네. 팟캐스트 패션쇼의 홈페이지는 www.fashow.co.kr입니다. FA쇼 패션쇼는 세상의 모든 패션은 쇼라는 B급 정서와 B급 문화를 표방합니다. 패션과 정보, 사람, 상품이 모이는 공유 경제형 패션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팟캐스트는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서 다양한 패션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션쇼 팟캐스트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fashow.co.kr에 들어가면 다양한 디자이너 및 인디 브랜드의 상품을 볼 수 있고요. 패션과 함께 뷰티 상품, 라이프스타일 상품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미디어 패션쇼, 샵 패션쇼를 검색하고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1부 여기까지고요. 웬만하면 네. 얘한테는 좀 짧은 거 줘요. B급 인생님이 잘못됐네. 네, 그러니까 뭐 따따따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우리 에디 형한테 좀 주시고. 이거 컷하지 말고 바로 그냥 내보내시죠. 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아니 저번 주에는 그래도 네. 아니에요. 자, 맞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 텐데 내일 정말 재밌습니다. 패션 이 패턴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알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내일도 꼭 들어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